만약에요,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는 물론이고 어제 뭘 샀는지까지 해커가 전부 다 알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쿠팡 사태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4명 중에 3명. 이게 그냥 신문에 나오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도 어쩌면 이미 피해자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3,370만. 이게 바로 이번 쿠팡 사태로 유출된 개인정보 숫자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서울 인구 3배가 넘는 거의 한 나라의 인구 전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그냥 통째로 털려나간 겁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이 거대한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모든 건 2025년 6월 해커의 아주 조용한 침입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무려 5달 동안 쿠팡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5개월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소중한 정보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한 고객의 신고로 겨우 문제를 알게 됐고 조사 끝에 3,370만 명이라는 이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라는 쿠팡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뚫릴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딱 3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정말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이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뭐냐면 퇴사한 직원의 계정을 그냥 그대로 놔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비유하자면 우리 집에서 일하던 분이 그만뒀는데 현관문 열쇠를 안 받고 그냥 잘 가세요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커는요? 네, 바로 그 활짝 열린 문으로 그냥 쓱 들어온 거죠.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해커가 시스템의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서명키라는 걸 훔쳤어요. 이 키 하나만 있으면 가짜 출입증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는데 쿠팡은 이 마스터키를 너무나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 은행이 금고 열쇠를 복도에 떡하니 걸어둔 거나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보안 시스템 자체가 너무 멍청했어요. 마치 CCTV가 한 사람이 10번 넘게 들어와야만 경보를 울리도록 설정된 것과 같았습니다. 영리한 해커들은 여러 컴퓨터로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접속했고요. 경보 시스템은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랑 다른 시간에 접속했네? 웬 해외에서 접속이지? 이런 기본적인 이상 징후조차 잡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대체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이게 왜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해요. 유출된 건 그냥 이름, 전화번호 이런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에다가 가장 무서운 최근 구매 내역과 배송 메모까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완벽한 사기 세트인 거죠. 심지어 여러분이 무심코 적어둔 공동현관 기밀번호 1234입니다 같은 메모까지 해커 손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자가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택배 왔습니다 같은 막연한 스팸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어제 주문한 아이폰 케이스라는 특정 상품명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자를 받으면 과연 속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무심코 누를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유출된 내 정보들이 서로 조합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완벽한 맞춤형 사기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게 이번 유출이 과거의 어떤 사건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악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쿠팡과 정부는 과연 제대로 대처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대응 과정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쿠팡은 처음에 피해자가 4,536명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불과 열흘 뒤에 드러난 진실은 3,370만 명, 무려 7,500배나 축소해서 발표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를 무마하려 했던 명백한 기만행위였습니다. 심지어 단어 하나에도 꼼수가 숨어 있었어요.
쿠팡은 계속해서 정보가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는 뜻의 유출 대신에 누군가 그냥 들여다봤다는 뉘앙스의 노출이라는 단어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건 명백한 유출입니다 라고 바로잡아줘야 할 정도였죠. 물론 정부의 책임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쿠팡은 정부로부터 우리 회사는 보안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ISMSP 인증까지 받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이 인증 제도가 실제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하는 게 아니라 서류만 보고 내주는 종이 면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똑똑히 증명된 셈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 6단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6가지입니다. 비밀번호 당장 바꾸기, 2단계 인증 설정하기, 민감한 배송 메모 지우기, 모든 걸 의심하는 습관 들이기, 로그인 기록 확인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 수단 재등록 고려하기 하나씩 빠르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밀번호 변경입니다. 쿠팡 123처럼 단순한 비밀번호는 이제 그냥 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다 섞어서 길고 복잡하게 만드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다른 사이트랑 똑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전부 다 바꾸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2단계 인증.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내 스마트폰으로 오는 인증번호까지 한 번 더 입력해야 로그인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해커가 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다고 해도 내 스마트폰이 없으면 절대 로그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배송 메모를 꼭 확인하세요. 우리가 편리하자고 무심코 적어둔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집에 아기가 있어요 같은 아주 사적인 정보들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쿠팡 앱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민감한 내용이 있다면 전부 지우세요.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영상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바로 실천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쿠팡 비밀번호 바꾸기. 둘째, 다른 사이트도 같은 걸 쓴다면 즉시 함께 바꾸기. 셋째, 모든 중요한 계정에 2단계 인증 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넷째, 배송 메모에 남겨둔 민감한 개인정보는 지금 바로 삭제. 마지막으로 내 계정에 혹시 낯선 로그인 기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정도만 지켜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업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끔찍한 피해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 그리고 기업이 져야 할 윤리적 책임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처럼 이 디지털 세상에서 내 정보를 지키는 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위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